네, 이번 시간은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준비합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자, 위에 갑의 토지였죠? 네, 갑의 토지였고, 어뢰 토지였어요. 이 갑과 어뢰 토지를 대상으로 이제 기존의 도로, 좁으면은 도로를 확정해서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갑과 어뢰 토지에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도로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도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이제 단계별 지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 갑과 을의 토지에서 도로 설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 갑과 을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육부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는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이게 출입하려면은 가는 길에 인접한 농지, 전답, 가순, 인접한 토지를 나중에 여기 도로공사하면서 여기다가 공사용 현장 가순 주물 등등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은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이나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위에 있는 장애물을 필요하면은 타인 토지 위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물 제거 및 변경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죠? 세 가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면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또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 및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은 출입을 하는 절차하고 밑에 일시 사용 제거 변경 절차가 달라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출입할 때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타인 토지 출입합니다. 출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입의 절차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허가받아야 돼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면은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타인 토지 출입하더라도 출입을 허가받고 이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놀라지 않도록 제가 허가받고 언제 어떤 장소로 출입할 것인지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됩니다.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출입할 날에 며칠 전까지? 출입할 날에 3일 전까지, 출입할 날 7일입니다. 7일 전까지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알려야 됩니다. 7일 전까지 타인 토지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고 출입하고자 할 때는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미리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를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절차가 동의예요. 원칙적으로 동의죠, 동의.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 동의를 받을 수 없죠.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해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 여기서 나누어져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으로부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해서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면 돼요. 통지하면은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니죠.
비행정책임자는 네, 관할자치단체로부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타인 토지를 재료 축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장애물 제거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핵심은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타인 토지 주발에 대한 출입의 절차는 뭐죠? 허가 그리고 장애물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 절차는 동의 그렇게 되죠. 구분하시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네, 행정청은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관할 자치단체에게 통지하면 되고 비행정청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할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4번 출입의 절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칙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출입 동그라미 합니다. 출입을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사, 시장구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뭘 받죠? 허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허가를 받고 그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행정청인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밑줄 것이고 행정청인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제거 변경 절차 나와 있습니다.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 자, 타인 토지를 재료 측정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동그라미입니다. 일시 사용하거나 그리고 나무나 흙이나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고 제거할 때 장애물을 변경하고 제거할 때 줄 거 놓죠. 변경 제거하고자 할 때는 네, 그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에 두고요. 예외. 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해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자 나누어지죠. 행정기업번, 행정청인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됩니다. 통지 동그라미. 한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이사, 시장구소로부터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날에 늦어도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죠. 늦어도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출입의 일지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은 며칠 전까지 알리죠? 7일 전까지. 그리고 일시 사용과 제거 변경은 그 행위를 하기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 일출 전 일몰 후 봅니다. 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 동그라미 하시고 성낙 줄 것이고 점유자의 성낙 없이 택지나 담장 그 밖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바꾸기 가면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네, 점유자의 성낙을 얻어서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위 넘어 자 점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게 되죠. 다음 자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르는 손실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할 자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줄 것이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줄 것이고 기업 그리고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및 줄 것이고 니은 이 기업과 니은이 손실보상할 자가 됩니다. 아니 아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갑거리 토지, 타인 토지를 사업시행을 위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출입할 수 있죠. 근데 출입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그 허가받고 출입하는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를 꾹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를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다.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 갑과리 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고구마밭을 밟아서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손실을 보상하게 되는데 그때 손실은 여기 측량 활동 등을 위해서 출입을 한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실 보상에 관해서는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해서 손실 받은 자가 있으면은 그 손실 출입 등 행위를 한 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아니면 그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 자,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손실보상은 협의 원칙이에요. 손실보상할 자하고 손실 입은 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함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용민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해줄 것을 재결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자, 손실보상 절차 하겠습니다. 자, 그 타인 토지 출입 등과 관련해서 손실을 이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손실보상 절차예요. 그때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가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의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재결 신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해서 원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관할 토지 수용인을 통해서 재결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